다시 한번 김성훈 변호사, 조희원 기자와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시간과 관련해서요. 이제 1시간 20여 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은 11시에 선고하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때도 그랬고 대부분의 최근 그 헌재 선고가 10시였거든요. 이 시간이 가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네,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원칙을 보면요. 모든 법원과 헌재의 그동안의 결정들은 10시 아니면 2시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견 없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졌었고요. 다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역사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사건의 선고 같은 경우에는 선고 전에 한 번 더 이제 재판관들이 논의를 하고 결정하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선고라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거의 없는 경우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11시에 선고 시간이 이루어졌었고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재판관들 간에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논의와 정리와 또 점검들을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11시로 지정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 기자가 그 변론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증인이 16명? 맞습니다. 그리고 변론 11차례? 맞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일단 주요 재판관들이 증인들에게 던진 주요 내용을 추려보면요.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전해드렸지만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했던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 총 12번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영식 전 재판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질서 유지로 군병력을 동원했다면서 왜 창문을 깨고 들어갔냐 이런 질문도 했고 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한테는 끄집어내라고 한 게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구 재판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 못 들어가고 국회의장은 담을 넘지 않았냐 이게 국회 봉쇄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질문이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김영두 재판관이 국무회의에 대한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달라 이런 질문을 했고 김영두 재판관은 그때 국무회의 들어갔던 이상민 전 장관에게 한덕수 총리는 간담회 정도였다고 평가하는데 동의하시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선 전 재판관이 수명 재판관인데 이 전체 변론에서 단 한 번밖에 질문을 안 했는데요. 그때 이 계엄 선포한 이유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리고 부정선거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거냐 이런 목적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하나의 질문을 했는데 상당히 파장이 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론 과정에서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재판관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건 국회 활동 방해와 관련된 것이었고 또 질문을 안 했던 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또 질문이 없었어요. 헌재 변론에서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 한두 가지 짚어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국회를 봉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주요 증인들이 증언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가장 만약 한 장면만 뽑자면 결국 조지호 경찰청장. 자신이 이제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들을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조서 내용들을 보면은 당시에 이제 국회를 봉쇄하라는 것, 그리고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것, 정치인들 체포하라는 것들을 다 인정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담은 내용들이었고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증언들이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억하는 게 그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뭐 선망 증세가 있느냐까지도 이제 사실 너무나 상식 밖에 얘기를 할 정도로 어쨌든 그쪽도 당황을 한 것이죠.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핵심은 이 5가지 쟁점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권한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전식 사변 급변 사태에 있어가지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것 또한 절차적인 요건들을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입법부인 삼권분립상 입법부가 이거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 활동을 원천 금지한다는 걸 포고령에 밝히고 심지어는 그 국회 활동을 원천 금지한다는 것을 포고령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경찰력과 군병력을 3,000명 넘는 걸 동원해서 당시에 봉쇄라든지 혹은 침탈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는 체포 지시도 있었다는 것들은 국가가 위임한 정확하게는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들을 폭력적으로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판관들의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네, 말씀하시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수호자로서의 의지가 있는가? 수많은 정치적인 반대와 정치적인 갈등을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죠. 담화문에서 계속 나왔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일거의 척결입니다. 척결이었습니다. 포고령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처단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무력과 폭력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 과정 내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야당과의 반목, 야당에 대한 불만, 야당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할애를 했는데요. 그렇게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과 세력들을 척결과 처단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위임한 강력한 권력을, 무력을 다시 넘겨주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헌법이 수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이 재판관들의 결정에도 굉장히 많이 담길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헌법 수호 의지와 관련한 것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도 담겨 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뉴스 특보 오늘 하루 종일 계속되지만 첫 번째 특보는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저번 서부지법 폭동 당시에 저희 둘이 같이 대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차분했던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커지는 걸 처음 봤거든요.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오후 2시에 대국민 담화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표한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질문을 계속 이어가면 그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으로 그런 폭력 혹은 폭력이 아니더라도 어떤 행동까지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절대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우리가 군부대에 의해 가지고 입법부의 창문이 깨지는 걸 봤는데 벌과 얼마 안 돼서는 다시 폭도들에 의해서 사법부가 유린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3건 중에서 2개가 유린되는 것들을 봤는데요. 결국은 폭력이나 아니면 폭행, 당연히 이제 소위 말하는 기물훼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정법상으로 위반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강력한 처벌들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는 법적 처벌을 넘어서서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그 결정의 취지라는 것은요.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특정 정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배에서 불을 지피거나 아니면 배의 용고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반대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민주공화국의 권력과 정부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관련된 기회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